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4인 회동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여당이 제대로 제보 출처를 대지 못하는 걸 보니 허위 공작이라며 이 의혹을 제시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면책 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공작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의혹 출처가 본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첫 소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비밀회동 의혹 제기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입니다. 허위일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을 틀었다.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 퍼뜨린 경우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공작이라며 지라시와 조작된 녹취로 사법부를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자 김의겸인 서영교, 또 제2의 김대엽인 부승찬, 일명 찌라시 하청남매에 의해서 그 전통이 다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의원직 제명과 같은 그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런 야당의 파상 공세에 민주당은 방어막을 쳤습니다. 진위가 파악이 안 되더라도 의혹을 제기해도 된다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거란 겁니다. 이제 수사로 밝힐 거란 거죠. 자, 과거 야당이 의혹 제기했을 때 민주당이 했던 말을 보면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의 신빙성을 묻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언급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분야가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의 주장에 비춰보면 이중잣대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밝히시길. 제보의 출처를 문제 삼는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의혹이 본질이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4인 회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며 수사기관이 나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4인 회동설을 뒷받침한 건 바로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튼 제보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실제가 아니라 AI라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해당 유튜브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 강보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다룬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영상입니다. 해당 음성이 AI로 제작된 것이라는 안내 문구로 시작하는데 유튜브 진행자는 아직까지는 주장이라면서 비밀 회동설 관련 녹취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차우상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치우 시장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비밀이 많고 잠시를 못한다 이러지. 야권에서는 당시 공개된 녹취가 AI로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위적인 가공물을 들고 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금도를 완전히 넘어버린 만행입니다. 친여 성향 유튜버는 SNS를 통해 유튜브 채널 진행자 당사자의 음성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녹취는 AI가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방송 내용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 유튜브 채널은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됐습니다. 저희는 이게 보도가 아닙니다. 네, 썰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확인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보자의 전원이고 직접 목격한 게 아닌 만큼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자, 국회에서 4인 회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의원. 그 제보를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바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최 의원은 누구에게 제보를 받은 걸까요? 이준성 기자가 최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 제보 내용을 서 의원에게 전달한 건 당시 원외 인사였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서영교 의원님께 그 제보를 전달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제보 녹취를 튼 유튜브 방송 녹화 현장에서 들은 뒤 파급력이 있을 거란 판단에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도 최 의원에게 제보받은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이 전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사위에서 공론화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최 의원은 채널A에 제보자가 누군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전 정권 고위 인사라고만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비슷한 제보를 앞서 여럿 들었다며 충분히 검증해볼 만한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계속 요구했던 김건희 특검팀. 어제 명부를 관리하는 회사를 압수수색해 원하는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을 전당대회에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이었죠. 그 전당대회 시점 당원으로 가입한 통일교 교인은 3,50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서 통일교인 추정당원 10만 명 정도를 추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는 누적당원 500만 명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 명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전 지금도 압수수색팀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통일교 교인 명단이라고 하는 120만 명의 리스트가 진정한 통일교 명단인지도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특검팀이 주목하는 부분은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압수수색 기간은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거론됐던 전당대회와 총선 즈음이었습니다.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입당해 영향을 주려 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결과 이 시기 새로 가입한 전체 당원은 16만 명, 그중 통일교인은 3,500명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투표 자격이 주어지는 책임당원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매우 미미하다라고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500명보다 더 적은 수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특검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혐의와 무관한 계좌번호, 주민번호까지 요구를 했다고요.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과도하게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의 가입 권유가 의심되는 기간 이외의 시기까지 들여다봤고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혐의와 관계없는 정보까지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9월 8일 발부된 영장을 어제 들고 온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정치적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굳이 어제라는 날짜를 택해서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발의로 역풍이 우려되자 이를 덮으려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통일교인 추정 당원 10만여 명이 확인된 것도 인구 5천만 명 중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 명인 사실을 감안하면 정상적 결과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민주당은 정당 해산으로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다음 주 월요일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자, 한 총재가 2022년 권 의원을 만나 건넨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 한 총재는 세뱃돈 100만 원이라 하고 권 의원은 돈이 없었고 넥타이만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서로 진술이 다르니 한 총재를 구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한 총재가 지시를 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권성동 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뱃돈과 넥타이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정치자금 전달 지시는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세뱃돈 명목의 돈은 약 1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권 의원은 한 총재 측으로부터 넥타이가 담긴 쇼핑백을 받았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양측 모두 1억 원 전달 의혹은 부인하고 있지만 세부 진술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구속심사에서 이 점을 강조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심사 당일 통일교 신도 등 인파가 몰려들 것을 대비해 출입문 일부와 차량 통행료를 폐쇄하는 등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법무부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와 소주로 이전 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감찰을 지시했죠. 잠시 후 직접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은 그 술자리 회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검찰을 몰아붙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도 감찰 요구를 할 태세입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이틀 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술자리 회유 의혹 감찰을 지시한 법무부. 민주당은 사직생의 자세로 감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벌써부터 검사들의 반발은 시작됐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이 무슨 내용을 확인했기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번 감찰을 계기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더 센 감찰을 주문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다른 수사 검사도 문제 삼았습니다. 조작, 기소했다는 이런 의혹들, 도이치모터스 털어준 검사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가야 되겠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다른 검사들도 살펴본 뒤 법무부 감찰 요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은 TF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여당에선 박상용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술파티로 회유한 걸로 보인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공소 취소, 지금은 대통령 재판이 멈춰 있지만 검찰이 아예 없던 일이 되도록 재판 없애라는 겁니다. 야당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미기 기자 보도 보시고 그 박 검사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 기소를 검찰이 스스로 취소하라는 겁니다. 이재명 현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어떤 조작 수사
기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엄중하게 감찰할 것이고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이 있다면은 공소 취소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야권에선 여당이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규제 철폐 차원에서 여건이 진행 중인 배임죄 폐지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 그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대장동,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가 배임죄인데 배임죄를 폐지하면 그 재판이 대부분 면소, 사라진다는 겁니다. 배임죄 폐지는 사법 리스크 셀프 해소라는 주장입니다. 반기업적 법률안을 일방 통과시키면서 유독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는 배임죄 폐지만 주장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 폐지를 담은 경제형벌 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논란의 인물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영 검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법무연수원 교수신 거죠? 수사를 안 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 연구랑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알아보죠. 예. 법무부가 최근에 예. 딱 날짜를 찍었습니다. 2023년 5월 17일에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할 때 연어회와 소주가 들어간 정황이 나왔다. 예,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건 맞는 건가요? 예, 수사 필요사항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변호인도 같이 동석을 했었고요. 예, 그날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네. 연어회와 소주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런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 계속 동석을 하고 있었고요. 예. 제가 몰래 그 짧은 시간 동안 예. 뭐 연어를 준다든지 예. 뭐 술을 준다든지 그걸 몰래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장소까지 얘기를 해요. 창고라는 곳에서 진술을 마쳤다. 창고라는 예. 뭐 창고가 진짜 창고는 아니겠죠? 네네. 예, 그런 곳이 있어요. 창고라는 곳이 왜 지금 예. 창고라고 부르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예. 그 검사실 맞은편에 빈 검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가 검사실이 좁기 때문에 예. 저희가 대기실로 사용을 했었고요. 예. 예,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기실에 피의자들이 대기하거나 또는 수용자들이 대기할 경우에는 교도관들이 모두 동석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그날 그 창고라는 곳은 아예 가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거의 검사실 내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장소에 뭐 가서 뭔가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날짜가 좀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그죠? 네. 5월 17일 말고 그럼 예. 다른 날에는 혹시 뭐 음식 제공이든 뭐 연어회 이런 게 들어간 건 있어요? 지금 그게 1년 반이 된 논란입니다. 예. 예, 그동안 날짜도 수없이 바뀌었는데요. 예. 예, 계속해서 이런 식의 논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꼴대가 바뀌듯이 또 다른 날짜가 지속되고 또 반박을 하면 또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루어졌는데 예. 당연히 뭐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먹을 거를 줘서 예. 그걸로 회유해서 어떤 진술을 받는다. 그런 식의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줘서 어떤 것이 그 진술을 예.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아니 그런데 법무부는 예.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교도관 1명과 재소자 2명의 진술이 새로 나왔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자체 감찰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었는데 법무부는 상황이 바뀌었다. 네.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재소자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들은 것. 예. 그것은 전문의 재전문의 진술로 사실 신빙성이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것까지 동원돼야 되는지 참 의문이긴 한데요. 예. 그 다음에 교도관께서 말씀을 바꾸셨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고 예. 또 지금 증거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예. 저는 곧 그 실체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논란이 뭐 하루 이틀 된 논란은 아니니까 예. 처음에 문제 불거졌을 때 교도관을 다 전수사를 했었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새로운 교도관 1명이 진술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그 내용을 지금 법무부가 제대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진술이 지금 한
1년 반 동안 전수조사가 있었고 경찰 수사가 있었고 재판이 있었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무슨 다른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실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금방 또 실체가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연어회와 소주가 들어갔냐는 뭐 좀 부차적인 거고 핵심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를 했느냐예요. 왜냐하면 지금 논리는 이렇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검사, 박 검사 있겠죠. 박 검사가 짜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고 그래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회유 진술을 받아낸 거다. 이게 지금 여당의 주장 논리인 것 같아요. 회유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네,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진술 자체를 보면 그게 허위 자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술을 제가 여기 소상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희가 묻지 않은 내용, 저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술 자체는 당연히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 대북 송금 사건의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가 입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회유를 할 그럴 필요성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화영 지사는 국회의원 지내고 경기부지사 지낸 거물 정치인입니다. 제가 그때 평검사였는데요. 제가 회유를 한다고 회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유나 뭐 협박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진술했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다 지금 박 검사 말이 맞다면 그럼 법무부는 감찰을 왜 지시했다고 보세요? 여당은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뭐 1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제가 탄핵 발의도 됐고 이 사건 말고 뭐 다른 또 무고한 사건으로 휘말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휘말리고 이번에 발표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것이 또 재판에 또 활용이 됐거든요. 유출이 돼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대통령 재판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송금 재판을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감찰을 또 받으시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지금 지시를 내렸고 TF팀까지 이제 대검도 꾸렸다고 하는데 감찰하면 어떻게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당연히 공직자로서 충실히 응해야 됩니다. 당연히 응하는데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대북 송금 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재판에 차라리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을 오히려 당하면 응하시겠다. 제가 증인으로서 이 모든 의혹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박 검사 나와주셨습니다. 자, 채널A는 회유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한 이 법무부 관계자도 불러서 입장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실제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 단서로 김 여사 오빠가 그림 사진을 찍어서 김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진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부탁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매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림을 전달한 건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하기 위해 그림을 전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오빠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수수한 직후 그림을 촬영해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이 문자가 그림 수수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정황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은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공직자가 아닌 오빠를 거쳤지만 실질적인 수령자가 김 여사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 논리입니다. 김 여사 측은 문자를 받은 건 인정하지만 오빠가 그림 자랑을 위해 여러 사람에게 보낸 사진일 뿐이라며 그림이 위작 같아 보여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여사의 오빠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에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문제의 버스 노선, 평소에도 난폭 운전으로 시민들 민원이 잦았다는데요. 올해만 13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시내버스가 그대로 직진해 좌회전 중인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트럭이 멈춰섰지만 사고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8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에 신호 위반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들이 평소에도 거칠게 운전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시청에는 난폭 운전과 신호 위반 등으로 올해만 13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 시내버스 기사들은 촉박한 배차 시간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사들은 이제 신호 위반도 없고 막 급하게 나가요. 해당 시간 최소한 10분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10분도 못 지나면 위반이잖아. 버스 업체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수업 중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서울 경기고등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창문 밖으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복도 천장을 따라 검은 연기가 점차 퍼지고 학생 2명이 연기를 보고 뛰쳐나갑니다. 오늘 오후 2시 11분쯤 서울 강남구 경기고등학교 3층 동아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업 중이던 학생과 교직원 등 1,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딱 알려지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꽤 많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화재 진압으로 인해 복도와 교실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화재 이후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8일 폭발물 테러 팩스가 전달돼 대피 소동을 겪은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화재에 학생과 교직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개의 4발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주인이 오토바이에 매달곤 끌고 다닌 건데요. 탈진에 끌려가던 개의 처참한 흔적이 도로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달리는 오토바이 뒤에 개 한 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쓰러진 개는 힘없이 끌려갑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오토바이를 멈춰 세웁니다. 개가 쓰러졌는데 질질 끌려가는데도 견주는 그냥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세우게 된 거죠. 개 발을 봤더니 뭉개져가지고 피를 엄청 흘리고 있더라고요. 남성은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약 3km를 달렸습니다. 개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됐고 도로에는 핏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거 다 핏자국이에요. 쭉 끌려간 거예요, 여기서. 발바닥이 다 찍혔어. 개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개를 데려다 주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에게 수컷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암컷이거든요. 새끼를 낳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데리고 갔던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날이 좀 선선해지면서 산책길 나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맘때 벌의 개체수가 크게 늘면서 농촌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양재천을 걷던 시민들이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를 향해 물을 뿌리는 소방관들. 방충복 차림의 소방관도 나무 위를 지켜봅니다. 벌집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벌집 제거 작업 중인데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급차 대기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양재천에서 산책하던 시민 6명이 말벌에 쏘여 병원 이송됐습니다.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시민 6명이 벌에 쏘인 곳에는 말벌을 조심하라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여자 한 분이 벌에 쏘였다고 해서 막 눈이 붓고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가을철에 벌의 개체수가 가장 많아지는 만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벌집 밖 외부에 벌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공격자, 천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집이 많은 등산로와 공원에 갈 때 밝은 옷과 모자를 써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살인이나 방화 예고 같은 테러 협박에 번번이 공권력이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됐죠. 오늘 법원이 이런 협박글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남성에게 4천여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김지유 기자입니다. 2023년 7월 신림동 흉기난동 닷새 뒤 30대 남성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렸습니다. 사이버 수사팀과 경찰 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된 남성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총 4,37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남성의 경찰 출동비 등 총 4,370만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 예고글 게시자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정부가 청구한 전액이 배상 금액으로 인용됐는데 당시 투입된 경찰관의 출동수당, 야간 식대,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게시물로 정부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는 오늘 판결에 대해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 게시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요즘 군에선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취업 활동 증명 서류를 내면 이틀간의 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와 휴가 가고 싶은 장병들의 마음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10분 대충 취업 상담해주고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인데요. 이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군인 취업 상담을 전문으로 한다는 취업 상담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상담 전문가들의 사진을 검색해보니 돈을 주고 산 이미지였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유효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전역한 A씨는 이 업체와 취업 상담 뒤 받은 수료증을 부대에 내고 구직 휴가 이틀을 받았습니다. 상담료는 8만 원이었습니다. 답은 해주시긴 하는데 10분 하고 치우는 약간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왜 진지하게 오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군복무를 절반 이상 한 장병들은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면 이틀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돈 주고 휴가를 사는 식으로 악용되는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분 상담으로 이틀 휴가 받는 법 같은 경험담이 수두룩합니다. 어느 정도만 공식적으로 보이는 문서만 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냥 오케이 통과, 직접 만들어서 학교 도장 마크 받고 제출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긴 했었어요. 구직 휴가 사용 인원은 최근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인증기관을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 서류의 기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됩니다. 장병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구직휴가 제도가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늘어난 부채 탓에 긴축 재정을 추진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1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마크롱 대통령은 재앙이라며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파리에서 유근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파리 도심이 시위대가 피운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을 향해 집기를 던지며 위협합니다.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며 해산을 시도하고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의 목을 잡고 제지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각 어제 프랑스 전역에서 진행된 긴축 재정 반대 시위에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8일 전 열린 1차 시위 때보다 5배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시위대는 부자에게 더 세금을 걷으라는 주장을 하면서 파리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평화 행진으로 시작된 시위는 오후 늦은 시각이 되면서 점차 과격해졌습니다. 마르세유 지역에서는 경찰이 집회에 참가한 여성을 수차례 걷어차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철도, 학교, 병원 등 곳곳이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긴축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은 재정 악화의 주범인 마크롱 정부가 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Pour que Macron dégage au plus vite, on n'en peut plus de cet homme-là. C'est une catastrophe pour la France. En plus, il va aller faire la guerre. 프랑스 경찰은 이날 시위에 309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유근영입니다.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서 피살된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를 풍자했다가 진행자도 해고당하고 방송도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방송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까지 압박했는데요. 찰리 커크 피살이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ABC 방송의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가 진행자 키멜의 찰리 커크 발언 논란으로 무기한 중단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키멜에 대해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Anybody could replace him. Guy had no talent. Kimmel had, look, he was fired. 언론사를 향해 대놓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Give me only bad publicity for press. I mean, they're getting a license. I would think maybe their license should be taken away. 앞서 현지 시각 15일 방송에서 키멜은 극우 활동가 커크의 피살과 관련해 마가갱단이 커크 살해범을 자신들과 다른 존재로 묘사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트럼프가 커크를 애도한 발언을 두고는 4살짜리가 금붕어를 애도하는 방식이라고 풍자했습니다. 2003년부터 22년간 이어져 온 지미 키멜 라이브는 미국의 3대 토크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MBC의 더 투나잇 쇼와 레이트 나이트 토크쇼의 진행자들을 향해서도 이제 남은 건 가짜뉴스 MBC의 완전한 루저 둘뿐이라고 공개 저격했습니다. 앞서 CBS는 트럼프의 압박에 자사 심야 시청률 1위 토크쇼를 폐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언론에 대한 최고 수준의 탄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3살 배기 딸을 곰 우리에 던졌던 비정한 엄마. 당시에도 참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그로부터 3년 뒤 딸을 끝내 살해했습니다. 왜 아이를 분리하지 않았는지 현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약 5m 높이의 곰 우리에 자신의 3살 배기 딸을 떨어뜨립니다. 아이는 동물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3주간 입원했습니다. 3년 전 있었던 일인데 아이를 떨어뜨린 어머니는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 15일 이 어머니가 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때문에 딸을 살해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에 현지 당국이 3년 전 정신감정을 통해 어머니가 딸과 지내기에 안전하다고 판단한 사실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면을 쓰고 무장한 강도 3명이 뛰어들어옵니다. 계단에 올라 경비실 문을 걷어차는데 곧바로 경비원이 창문을 통해 강도에 총을 쏩니다. 브라질 세아라주 한 산업창고에서 현지 시각 15일 벌어진 일로 강도 중 2명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다른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일본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셌는지 2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대형 크레인도 쓰러졌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고로 쓰인 1층은 아예 흔적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제 오후 일본 이바라키현 스구바시에서 발생한 폭우와 강풍으로 붕괴된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誰も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状況なので、みんなびっくりした様子でみたいな感じですかね。 이 지역에서는 천둥과 함께 보기 드문 회오리 바람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도로로 쓰러지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고 주택과 건물 20여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강풍이 토네이도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헤쳐진 땅속을 살펴보는 한 남성. 아스팔트가 깔린 땅이 갑자기 무너지며 남성을 그대로 덮칩니다. 현지 시각 10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배수로를 만들던 중 벌어진 사고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약 20분간 다급하게 구조 작업을 벌인 뒤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며칠 뒤 끝내 숨졌습니다. 17살 남성이 식탁 위에 올라가 냄비를 향해 소변을 봅니다. 지난 2월 중국 상하이의 한 허거 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에 중국 법원이 이 같은 일을 벌인 10대 2명과 그 부모에게 220만 위안, 우리 돈 약 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사건 발생 후 손님 4천여 명에게 식사비 전액을 환불하고 20억 원 규모의 보상금까지 지불했지만 법원은 이를 식당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보고 배상 범위에선 제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조방원이 가고 금반지가 온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아신다는데요.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하는 종목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임종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9% 이상 상승한 코스피는 오늘도 장중한 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단기 급등 피로감에 하락세로 마감했으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끌던 종목 구성이 바뀌며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올 상반기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건 조선, 방산, 원전 등 이른바 조방원이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비롯해 금융, 지주사 등 금반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이랑 반도체 쪽에 특히 많이 투자가 변경돼서 한 80%는 이제 반도체 인기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선, 방산, 원전 업종을 담은 주요 상장지수 펀드는 수출 증가 기대감 속에 올해 들어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폭탄으로 조방원이 주춤하는 사이 금융 반도체 지주회사가 상승세를 앞질렀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증가가 반도체주 상승을 견인했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과 지주회사들의 주가를 올린 겁니다. 반도체는 이제 HBM 이제 공급 부족 팩트가 나오고 있어요. 생산량은 제한적인데 이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증권사들은 금반지가 조방원과 함께 하반기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는 핫플 중에 최근 한 곳이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바로 약국인데요. 자, 어떤 점이 이들을 사로잡았을까요? 김동아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의 한 약국. 진열 때마다 관광객들이 서서 약을 고릅니다. 중국인, 일본인 외에 유럽에서 온 관광객도 있습니다. A lot of Korean products, like for the skincare, for example, is very popular one. I don't know exactly the name of some products over here. 약사들에게도 외국어 능력이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You can use this anytime you want, and after 1 month from the opening, you need to throw it away. 명동의 또 다른 약국. 이 약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보니 많이 사가는 제품을 모아놓은 별도 코너가 있고 안내 문구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적혀 있습니다. 피부 재생크림 등 한국 제약회사가 만든 화장품이 인기입니다. In Deutschland habe ich einige Sachen probiert. Es hat nichts geholfen gegen meinen Melatoninüberschuss hier. Und jetzt hoffe ich, dass die koreanischen Produkte funktionieren.
SNS에도 한국 약국 필수템 같은 영상이 쏟아지고 여행할 때 약국 쇼핑은 필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약국에서 소비한 건수는 지난해 1월 7만 5천여 건에서 올해 5월에는 21만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약국 결제 금액도 올해 상반기에만 6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막스키 아망쭈 마실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막걸리와 위스키, 아이스티에 망고 추가란 뜻입니다. 요즘 식품업계에선 자신의 취향대로 섞어 먹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SNS에서 인기 있는 건 실제 제품으로도 나온다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것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 방문객들이 일반적인 카페처럼 주문을 하지 않고 커피 캡슐 진열대 앞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30여 가지 맛 중 자기 취향에 맞는 7가지만 골라 포장해가는 맞춤형 매장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할 것 같은 맛으로 골라 담아서 집에 가서 먹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섞어서 탄생한 믹솔로지 제품들은 유통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위스키나 막걸리에 다른 음료를 섞어 마시는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주류 시장에는 새로운 맛을 첨가한 제품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라면 코너엔 섞어 먹으면 맛있다고 알려진 2개의 라면을 조합한 믹스형 제품이 정식 출시됐습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을 섞어 만든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서로 공유합니다.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라면과 음료들인데요. 섞어서 먹어보면 맛은 어떨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제품과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재료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이 납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획일화된 제품보다 제3의 레시피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또 다른 맛있는 먹거리를 제시하는 그러한 모디슈머적 성격을 보여준다. 기존 제품을 그대로 구매하기보다 내가 고른 조합을 우선시하는 소비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쉽지 않아 무서운 암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입속 세균이 췌장암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입속 세균을 없애는지 홍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이 한창입니다. 이와 잇몸 건강을 위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가 치석이 많아요. 이렇게. 입속에 사는 세균과 곰팡이는 충치 등 구강 질환뿐만 아니라 암 발생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대 연구팀은 건강한 남녀 12만 2천 명의 침에서 유전 정보를 분석하고 9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피부와 몸속에 존재하는 칸디나균주와 치주염을 유발하는 진지발리스균 등 특정 미생물 27종이 함께 존재할 때 췌장암 발병 위험이 3.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속 세균이 침을 삼킬 때 췌장으로 이동해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양치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치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부착될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자마자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입속 세균막을 없애려면 부드럽게 오래 칫솔질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서 서버까지 뚫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KT 이 사실을 알고도 사흘이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1,300만 명의 가입자를 둔 거대 통신사의 초기 대응이라기엔 너무 허술합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1,33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KT는 올해 4월부터 서버 전수조사를 실시해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 등 6건의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 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제 23시 57분에 정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더해 서버 침해 사실까지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어떤 서버가 침해를 당했는지 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심 인증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제2의 SKT 사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KT가 지난 15일 서버 침해 정황을 인지했지만 사흘 뒤인 지난 18일 밤에야 신고해 늦장 대응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은 해킹 피해를 최초로 확인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KT는 서버 침해와 관련해 자세한 건 합동조사단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늦장 대응 논란에 대해선 내부 검증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인형 뽑기 하다 보면 이번엔 될 것 같은데 싶다가도 번번이 실패하고 어느새 수만 원을 쓰게 되는 경우 많죠. 이렇게 안 뽑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형 뽑기 상점은 고가의 인형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 보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뽑힐 듯 안 뽑히다 보니 돈만 쓰고 허탕을 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냥 잡지도 않고 놓아버릴 때가 있어서 그때는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돈 넣었을 때 바로 놔버린 적이 되게 많았어서.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형 뽑기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올해 8월까지 24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인형 뽑기 상점의 경우 집게발이 다리 개수를 사전에 심의받은 것과 다르게 줄이거나 인형 배출구를 개조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형 뽑기가 쉽지 않다 보니 SNS에는 다양한 공략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갖고 싶은 인형을 배출구 가까이 끌고 온 뒤 인형이 출구통에 걸리면 인형을 들었다 놓는 식입니다. 특히 집게의 위치가 중요한데 집게 크기만한 인형이면 머리와 몸 중에 더 큰 쪽에 집게를 걸쳐 잡으면 도움이 됩니다. 관리당국은 이번 달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기간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만 만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미국 뉴욕 순방길에 오릅니다. 도착 첫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를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을 논의합니다. 다음 날엔 취임 후 첫 유엔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24일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합니다. 마지막 날인 25일엔 뉴욕 월가 경제 금융계 인사들을 만나 대한민국 세일즈에 나섭니다. 양자회담도 이어집니다. 유엔 사무총장 및 G7 주요국인 프랑스, 이태리를 포함하여 우즈벡, 체코, 폴란드 등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들 정상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뉴욕에선 없을 전망입니다. 위 실장은 비교적 근래에 회담했고 10월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에이펙 참석에 대해선 방한 시 양자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홍지연 기자와 열랑열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재조명되고 있다는데 왜인가요? 네,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안 하면 탄핵당한다. 민주당으로부터 이렇게 순환을 겪고 있죠. 2년 전 조 대법원장 청문회 때 민주당 어땠을까요?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국회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서 대법관에 되셨습니다. 서면 답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이었는데 야당인데도 엄청 칭찬을 하네요. 네,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조 대법원장 11년 전 박근혜 정부 첫 대법관에 지명됐을 때도 똑같이 인사청문회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선 이런 감탄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님은 흠이 없는 게 흠인 것 같아요.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경력관계, 또 가족관계, 병역, 세금 하나도 흠잡을 바가 없습니다. 좋게 보면 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오셨고 어쩌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네, 조 대법원장 당시 재산이 9억 원이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털려고 해도 털 게 없다고 말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요즘 이 4인 회동설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이는 서영구 의원도 당시 청문회에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의원들처럼 서영구 의원도 과연 칭찬을 했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사양하셨다고 들었어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누를 끼치진 않을까 이런 무거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런 초심 그대로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 탄핵의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대법원장을 대하는 태도 완전히 달라졌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되살아난 대통령들 누구예요? 네,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끝내 승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무현입니다. 반갑죠? 요즘은 정치인들의 활동을 유튜브로 자주 보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했으면 아마도 100만 구독자 훨씬 넘겼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보수 출신 대통령들도 한번 되살아났었던 것 같은데요. 네, 1년 전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요. 또 다른 보수 전직 대통령들이 부활했는데요.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시죠. 모범적인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탄생되는 정부는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럴듯해요. 네, 당시 윤석열 정부를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였는데 지금 보니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요즘 증오로 가득한 정치, 전직 대통령들이 되살아난다면 낙제평가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친 뒤 일요일은 화창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비는 밤사이 충남과 전북에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많게는 100mm가 넘게 오겠고요. 시간당 5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낮 기온도 서울 24도, 대구 27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맑은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을맞이 나들이나 성묘 가시는 분들은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자외선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